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공부방에서 우리 공부를 목적으로 최근에 운영을 좀 시작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관련된 브리핑을 좀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 차례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기술 격차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아닌 테스를 선택을 한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관련된 소식들이 SK하이닉스하고 그동안 공동 개발을 하면서 TC본더를 생산했었는데, 이 동맹 관계의 균열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하고 LG 이런 대기업들이 TC본더의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가 공급망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좀 독자 노선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해당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영상 하단에 링크 공부방 입장하기 들어오시면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 자료들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몇 가지 기사들을 볼 텐데, 일단은 한미반도체 이 리포트는 7월 22일에 나왔던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을 하는데, 2분기는 매출액 1797억 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66% 정도 상승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호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분기별로 직전 1분기 대비해서 22% 정도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50%대라고 했어요. 50%대. 자, 1797억 원에서 846억 원 수준. 거의 50%대에 육박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주력 장비에 대한 수준은 지속적으로 견조한 편이긴 한데 3분기로 매출 인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 수정치가 이렇게 호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향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TC본더 장비 고객사 가운데 판가하고 마진이 우호적인 고객사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그동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 개발을 했잖아요.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하나 같은 경우는 TC본더를 좀 더 비싸게 SK하이닉스가 구매를 해주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나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TC본더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진이 만약에 마이크론에 공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크게 증가될 수 있겠죠.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이 기록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고객사 비중이 확대됐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국내보다는 국내 이외의 지역 매출이 80%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미국 쪽에 마이크론의 TC본더가 영업이익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해외 판매 비중이 높아질 거고, 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중국도, 미국 예외하고 중국에서도 TC본더를 판매하게 되면서 이 거래 환경이 조금은 불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반도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국내 이외 지역 매출,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매출이 80%대까지 오른다. 비중이. 그리고 특히 HBM, 이거 A 반도체에서 경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HBM 시장에 진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TC본더는 좀 더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그만큼 경쟁이 TC본더를 제작을 해서 HBM 시장에 진입하려는 경쟁사들에 공급하려고 하는 경쟁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에서 이 한미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납품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향후에 중요하다. 해당 리포트에서 추정하고 있는 2025년도의 매출 추이를 보면은 7,98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7,700억 원이죠. 그러니까 7,700억 원보다 좀 더 높은 7,982억 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 본격적인 것들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해외 판매 비중,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더 늘어나면서 50%인데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전망치는 1843억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 800억 원, 그리고 1797억 원 수준이니까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조금은 낮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단기순이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영업이익이 거의 50%대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거의 법인세 빠지고 이것저것 부가비용 빠지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0억 원대,
그러니까 이게 1797억 원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단기 순이익에 대한 차이는 크게 전망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기사. 다른 리포터. 이건 이제 리딩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여기서도 딱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좋지만 해외가 더 좋다. SK하이닉스 고객사 중심에서 이제 해외 고객사 매출 비중이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TC본더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이 60%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 북미, 중국, 대만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납품 이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고객사향, 해외 고객사향 매출 비중이 약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생산 능력 확장과 함께 주요 고객사들 한미반도체 장비 공급을 늘리면서 동방 성장의 기회,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 우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죠, 지금은. 이 SK하이닉스의 목표 같은 경우도 장비사의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이 다변화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별개로 이제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야 다변화를 시킨다고 해도 제한적인 다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다변화를 꾀해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 장비 공급, TC본보죠. 장비 공급을 좀 더 싸게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TC본더를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납품을 받아서 이걸로 CBM을 생산을 해서 엔비디아로 독점 구조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삼성전자보다 이익이 높죠. 근데 앞으로 이 TC본더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러면은 공급을 더 늘리면서 엔비디아랑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데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에 납품받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서 납품받는 게 수요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공급망 다변화를 좀 해야겠구나.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공급을 늘려줘 라고 하면은 공급을 그만큼 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TC본더가 하나보다 한미가 좀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꾸준하게 독점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이런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제한적인 AI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대중화가 된다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이걸 모두 공급하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TC본더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점으로 납품받고 있는 TC본더를 다변화시켜가지고 공급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경쟁이 그만큼 과열되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마이크론, 삼성전자 여기에 TC본더를 공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SK하이닉스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경쟁사에 TC본더를 납품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SK하이닉스가 먼저 공급망 다변화를 시켰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 그리고 삼성전자에 공급을 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과거에 특허 분쟁에서 한미반도체가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손을 직접 먼저 내밀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절박한 상황이 아닌 게 삼성전자는 AMD를 납품을 하면서 AMD랑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같이 경쟁하는 구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당장 한미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제외를 하는 거고 이 마이크론하고 중국 이런 쪽으로 판매를 좀 다각화시키는데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이 HBM을 AMD 그리고 엔비디아 다른 이제 복수의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 HBM을 파운드리 형태로 납품하려고 하는 경쟁사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TC본더가 필요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중국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TC본더라는 강점, 이 기술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TC본더를 이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에 그리고 다른 이제 복수의 파운드리 기업들 여기에 이제 TC본더를 납품하기 위해서 LG 그리고 하나 이런 대기업들이 TC본더 하이브리드 본더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독점 구조를 거의 점유율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점 구조를 추격당할 수 있다라는 경쟁 과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굉장히 좀 중요해집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기술을 당연히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7공장을 준공을 하고 있는 게 7공장이 하이브리드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더 빠르게 다른 기업들보다 양산을 시작할 수 있다. 경쟁이 과열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산이 빠른 이시본더를 빨리 납품받는 게 이 기업들 입장에서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점유율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엔 목표 주가를 얼마를 제시를 하느냐. 목표 주가를 13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12개월 추정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을 4,357원에 타겟 멀티플을 30배를 적용을 해서 13만 원. 지금보다 35%가량이 높을 것이다. 일단은 이 실적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해당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게 제가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지난 5월에 한미반도체를 일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추가를 했고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죠. 다 여기 열려 있어요. 여기 또 이것만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이렇게 추가를 또 했었고 3차로 또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추가하는 종목은 한미반도체가 처음입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손절가에 먼저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하락 표시를 해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손실 부분만큼 가져오는 그런 전략으로 나우아이비는 몇 차례 이렇게 공략을 한 적은 있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서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셔서 이거 포트폴리오 클릭만 하시면 바로 누구나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 추가를 할 때는 영상으로 이렇게 옆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해당 링크들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멀티플을 13만원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13만원 부근이면 현재 이 부근입니다. 직전에 1월달 이번 연도 초에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절반 수준의 위치에 있는 목표 가격이에요. 지금은 살짝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아마 이렇게 조정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8만원까지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들이 좀 열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가 제가 이 손절 가격대 95,500원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가격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번에는 한미반도체가 하락으로 5.8% 정도 상승을 한 건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7월 15일에 저가가 이제 88,400원까지 좀 하락한 적이 있었죠. 이걸 제가 깜빡하고 표시를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하락으로 좀 표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으로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다시 재공략을 할 거예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한미반도체의 이제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저는 이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도 제가 과감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하락하는 것들도 다 표시를 해놓는데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근데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항상 참고를 하실 때 물론 이제 추천하는 추천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자, 만약에 이 100만원 제가 상승만 한다고 하면 이 종목만 보여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비중을 굉장히 저랑 약속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1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이 종목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저는 2대1로 잡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20만원이 수익이 나면 손실이 10만원입니다. 가치 정리를 하게 되면은 200만원 원금 확보에 수익이 1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실이 나는 종목에 내가 하필 우리가 많이 사면 떨어져요. 막 300만원, 500만원 투자를 했어요. 10% 나오면 50만원이죠.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0만원이 돼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만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공부방이랑 좀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제 포스코 엠텍
7월 18일에 스터디 드린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제 마음만 같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드리고 싶어요. 또 안전하게 스터디를 해 나가시는 그런 마음인데, 진짜 마음과 같다면 이런 종목들만 쏙쏙 뽑아드리고 싶은데, 우리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18일에, 여기 보시면 18일에 이렇게 스터디 종목으로 이시안지 리튬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이번에 리튬 랠리, 탄산 리튬이 올라가면서 포스코 엠텍 주가도 초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단기 종목으로는 공부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방도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되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공부방 입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부방에 나갔던 종목들, 제가 급등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알래스카 LNG 관련 관광 기업이거든요. 지금 해당 종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본이랑 미국이 지금 관세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다음에 한국도 이제 미국이랑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세 협상에서 협상 카드가 바로 LNG 이기도 하죠.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 이거 좀 유명한 종목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강하게 이렇게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제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종목 한 번 더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에 들어오시더라도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 자료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대가 하나도 없이 구독하고 우리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다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함께 뭉쳐서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상승과 하락 빠짐없이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한미반도체 알아봤는데, 여러가지 우려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고 하반기까지의 모멘텀에 대한 변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공부방에도 제가 분석 자료들 계속 올려드릴 거고, 우리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